잠들기 전 습관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71세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던 그가 어느 날 밤 잠든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긴 삶의 평온한 마무리처럼 보였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그것도 몰래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4가지 수면 전 습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대부분 무해해 보이지만 실은 몸이 편안히 쉬고 회복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잠재적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들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습관 1. 잘못된 베개로 등을 대고 자는 자세. 많은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세 중 하나가 바로 등을 대고 누워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자세는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혀와 목 안쪽 부드러운 조직이 뒤로 젖혀져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죠. 70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에 따라 체내 산소 조절 능력과 호흡 리듬 유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뿐 아니라 피로감, 기억력 저하, 불안 증세 등으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지내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목과 척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베개로 인해 자세가 비틀어지면 관절염이나 척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악화될 수 있고 깊은 잠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결국 몸이 제대로 회복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 똑똑하게 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기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해주고 코골이를 줄이며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까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효과적인 자세죠. 편안함을 걱정하신다면 옆으로 잘 누웠을 때 머리와 침대 사이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두툼한 베개를 선택하세요. 목뼈가 척추와 일직선을 이루도록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등을 대고 자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적절한 목받침과 함께 몸 전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바디필로우나 경사형 베개 슬립 웨지를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습관 2. 잠들기 직전 소파에서 시간 보내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 알고 보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가 이 행동을 휴식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잠들 준비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은 수면 유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깨어남이 많아지는 수면 패턴이 이미 존재합니다. 거기에 소파에서의 TV 시청이라는 습관까지 겹친다면 수면 리듬이 더 쉽게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기억력 감퇴, 기분 기복, 그리고 낮 동안의 졸음으로 인한 낙상 사고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기존 질환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책, 새로운 자기 전 루틴 만들기. 소파에서 시간 보내는 대신 잠들기 전 루틴을 새롭게 정립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서서히 안정되는 신호를 주는 활동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일기 쓰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해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세요. TV 시청이 꼭 필요하다면 취침 최소 2시간 전에 끝내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파에서 벗어나면 수면 리듬이 다시 안정되며 깊은 잠을 통해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개될 나머지 2가지 습관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당신의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밤마다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또한 아래 댓글에 당신이 바꿀 수면 습관을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노후는 피곤함이 아닌 활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밤과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제목, 당신의 잠자리 습관 속에 숨은 위험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 상상해보세요. 건강하던 71세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사라지는 그 순간 혹시 운명 탓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 속 습관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몇몇 취침 습관이 잠재적 위험에서 직접적인 생명 위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치명적인 습관 넷 중 첫 2가지를 공개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해결책도 함께 드립니다. 습관 1. 등받이 자세의 함정. 왕좌에 앉은 듯 우아하게 등을 대고 누우면 평화로운 잠자리가 될 것 같죠. 하지만 이 자세, 나이 들수록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누워있을 때 혀와 목 주변의 근육이 뒤쪽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 호스가 꺾여 공기가 막히듯 호흡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위험 요소는 수면 무호흡 악화, 숨 쉬는 것이 멈추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위험이 급증합니다. 기억력과 감정 불안정, 지속적인 산소 결핍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피로와 불안을 유발하며 활력을 앗아갑니다. 척추 건강 악화, 평평한 베개는 목과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결국 관절염이나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 만들기. 옆으로 누우면 중력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 기도를 열어주고 위산 역류도 방지합니다. 맞춤형 베개 선택.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형태의 베개로 교체하세요.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은 듯한 느낌이어야 합니다. 등으로 자고 싶다면 완전히 등으로 자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척추를 똑바로 잡아주는 베개를 선택해보세요. 습관 2. 소파에서의 잠복 상태. 저녁 시간 TV를 보며 소파에 기대 앉아있으면 참 편안하죠. 하지만 이 습관 사실은 수면 리듬을 교란시키는 최악의 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비용은 생체 리듬 붕괴, 어두운 공간에서 오래 머무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며 몸은 이건 밤이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다. 결과는 수면 장애입니다. 블루라이트의 배신.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깊은 수면 유도를 방해하고 기억력과 감정 조절, 균형 감각까지 무너뜨립니다. 취약한 기반. 노년층에게 나쁜 수면은 단순한 피로 이상입니다. 낙상 위험 증가, 만성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오후 8시 이전에 소파 떠나기. 잠자리 전 의식처럼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디지털 디톡스 시간 설정. 취침 2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버리세요. 넷플릭스 대신 종이책이나 잔잔한 음악을 추천합니다. 포근한 조명 사용하기. 저녁엔 따뜻한 노란 계열의 조명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몸이 이제 곧 잘 시간이네 라고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할까요? 이런 습관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70대 이상에게는 마치 러시안 룰렛 같은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고 머리가 맑아지고 걸음마저 가뿐하며 심장이 감사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다음 2가지 치명적인 습관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미래 자신이 감사 인사를 할 겁니다. 잠을 더 똑똑하게 자고 더 오래 살아남으세요. 설명. 이 콘텐츠가 작용하는 방식과 그 힘.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나 수면 팁 목록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리는 경종이자 동시에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이 콘텐츠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특별한 요구와 삶의 맥락을 정확히 반영하면서 주의를 끌고 긴장감을 유발하며 동시에 희망을 전달하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마음을 움직이는 오프닝. 콘텐츠는 생생하고 현실 감각 있는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건강하던 75세 노인이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감정적 트리거는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으며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2. 명확하고 강렬한 구조. 각 습관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체계적으로 설명됩니다. 왜 위험한지, 막힌 배수관 같은 비유로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냅니다.
실제 결과, 심장병, 뇌졸중, 불면증, 낙상 등 실제 걱정거리들과 연결해 독자의 공감을 이끕니다. 간단한 해결책, 복잡한 조언 대신 누구나 실행 가능한 작은 변화를 제안합니다. 공감 가는 사례, 랄프와 마리아 같은 인물들을 통해 조언이 더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3. 감정을 자극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 두려움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태도로 독자를 격려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 이코로 내일의 건강한 삶이라는 문장처럼 희망과 행동 동기를 동시에 줍니다. 마지막 멘트인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는 유산, 자립, 삶의 질이라는 깊은 감정을 자극하며 행동을 촉구합니다. 4. 완성도를 높인 창의적 확장. 처음 2가지 습관만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내용을 확장하여 밤늦은 간식 섭취와 야간 화장실 방문 무시 같은 추가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서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콜 투 액션. 냉소적인 마무리 대신 독자들에게 자신의 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행동 변화의 핵심 요소인 연대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6.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언어. 중력의 배신, 수면 무호흡의 치명적 춤 같은 표현은 추상적인 개념을 생생하게 만듭니다. 좀비 모드나 영유도시, 하번시티 같은 용어는 가볍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모티콘과 음악 효과까지 고려된 결말은 마치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왜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가? 고령층은 종종 복잡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나 급격한 생활 변화에 쉽게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자율성 존중, 선택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전문 용어 배제, 일상적인 언어와 공감 가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존엄성 유지, 거리낌 없이 다루되 경시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증진, 작은 변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건 단지 좋은 수면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활력을 되찾고 안전하게 살아가며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잠들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잠잘 자는 습관 하나가 인생의 후반전을 바꿉니다. 당신의 잠자리 습관의 숨은 위험들, 70대 이상을 위한 안전한 수면 방법, 습관 1, 등을 대고 자는 것의 함정.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은 잠들기 직전까지 편안하지만 갑작스럽게 숨을 쉬지 못해 깨어납니다. 수백만 명의 고령자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등을 대고 자는 것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목 안쪽의 근육과 혀가 기도를 막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고 70대 이상의 약 50%가 모르는 사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숨 멈춤은 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왜 70대 이후에는 더 위험할까요? 산소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을 가속화합니다. 평평한 베개로 인한 목 부담은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바로 오늘 바꿀 수 있는 해결책. 옆으로 자는 습관 만들기, 무릎 사이에 몸통용 베개를 끼워 골반을 정렬시키고 코골이를 줄여보세요.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기, 메디클라인 같은 경사 베개를 사용하면 위산 역류를 막고 기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개 업그레이드하기, 템플 피디키 같은 형태의 기역폼 베개로 목 주변을 받쳐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옆으로 자는 것은 심장과 뇌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전문가라지 다수구타 박사. 습관 2. 밤늦게까지 소파에서 보내기. TV 앞에서 소파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드는 습관. 알고 보면 치명적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움직이지 않은 채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관절은 굳어지고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생깁니다. 생체 리듬 붕괴,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낙상 위험 증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밤중 화장실 방문 시 위험을 초래합니다. 연구가 말하는 충격적인 진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TV 시청자는 수면질이 40%나 낮았으며 이는 치매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결과였습니다.
생체시계 되찾는 법. 취침 2시간 전 전자기기 끄기. 넷플릭스 대신 종이책이나 크로스워드 퍼즐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세요. 전환의식 만들기, 디카페인 차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차분한 음악 감상 등 규칙적인 준비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햇살 챙겨받기. 아침 햇빛 노출은 생체 리듬을 재설정해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면 부족은 노화 속도를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인생 후반의 기쁨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밤부터 옆으로 눕고 지지력 있는 베개 사용하기, 이번 주 안에 밤 8시 이후 소파에서의 시간은 끊기, 이 정보 공유하기, 더 나은 수면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번에 계속될 습관 3 자정 간식의 위험성도 기대해주세요. 해가 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소파에 푹 파묻혀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을 더 보거나 눈꺼풀이 무거울 때까지 스크롤 내리는 것이 유혹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이런 활동을 이어가면 수면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단순히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잠들기 전 두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데 있다. 밝은 화면과 자극적인 빛, 심지어 너무나 편안한 활동조차도 몸에 아직 깨어있을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고요하게 잠드는 대신 뒤척이며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휴식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다. 적어도 취침일 2시간 전에는 소파에서 벗어나거나 자극적인 활동을 멀리해야 한다. 대신 책 한 권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명상적 분위기를 즐겨보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움직임도 좋다. 이러한 활동들은 두뇌를 진정시키면서도 수면 준비 상태로 천천히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일관된 취침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챙김 운동을 포함해보자.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만들어준다. 오랜 시간 동안 밤늦게까지 소파에 누워있던 습관을 깨고 이를 의도적인 휴식 활동으로 바꾸는 순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생체 리듬도 점점 규칙적으로 정립될 것이다. 그 결과 나이가 든 후에도 에너지를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습관,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나 카페인 섭취하기. 하루 종일의 피로를 풀며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기거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을 방해하게 된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중력의 도움 없이 위가 음식을 처리해야 하므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속쓰림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증상은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밤사이 수면을 반복적으로 깨트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7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와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며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의 활성도 감소한다. 이는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조차도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잠들기 바로 직전 무거운 식사는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위장 문제나 고혈압 관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카페인 역시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카페인은 졸음을 유발하는 뇌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는 자극제로서 젊은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해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오후 늦게 섭취한 작은 양의 카페인도 밤늦게까지 각성을 유지하게 만들며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나쁜 수면은 피로감, 집중력 저하, 짜증 등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 습관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마지막 식사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위가 충분히 소화를 마칠 수 있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야식이 당긴다면 요구르트나 바나나 같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자. 이들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수면을 돕는 마그네슘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또한 오후 중반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허브티나 디카페인 차를 선택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몸은 충분한 소화 시간을 확보하고 수면 중 불편함을 줄이며 깊고 회복적인 휴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습관, 수면 환경과 빛 노출에 대한 무관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한다. 방이 어지럽혀져 있거나 주변이 시끄럽거나 잠들기 직전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수면 리듬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 세탁물 더미가 방 한켠에 쌓여 있고 휴대폰 알림이 계속 깜빡거리며 창문 너머로 거리에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공간에서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을까?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 특히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빛과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젊었을 때는 무심코 넘겼던 작은 자극들이 이제는 수면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7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자체의 생성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밝은 빛이나 시끄러운 소음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된다. 불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 이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만성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 기복,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결된다. 다행히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침실을 정돈하고 수면을 위한 평온한 공간으로 꾸미는 것부터 시작하자. 차광 커튼을 설치해 외부 빛을 차단하고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로 소음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기술로부터 벗어나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수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대고 있다.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빛이나 스마트폰의 반짝이는 화면에 시선이 머무르고 마음은 무심한 휴식에 잠기기 시작한다.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이 의외로 당신의 수면 리듬을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바로 이 습관이 수면의 질을 낮추고 결국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답은 쉬는 시간과 자는 시간 사이에 경계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마치 두세 개를 나누는 문처럼 이 경계는 당신의 뇌에게 이제 곧 쉼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매개체가 된다. 잠들기 직전까지 소파에 붙박이처럼 앉아있기보다는 자극적인 활동을 차분한 행동으로 바꿔보자. 예를 들어 종이책을 들여다보거나 마음을 달래는 음악을 틀어놓고 눕는 것이다. 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자. 이런 간단한 행동들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다. 이는 뇌에게 지금은 자극이 아닌 고요함의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등 같은 존재다. 더 나아가 규칙적인 취침 루틴을 정립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방 안의 불을 서서히 줄이며 온기를 머금은 노란빛으로 공간을 물들여보라.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완전히 멀리 두는 것도 좋다.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그러면 머릿속을 떠다니던 생각들이 숲속 낙엽처럼 천천히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뇌는 휴식 시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결과적으로 잠드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내부 시계인 서에스에이디언 리듬도 본래의 균형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소파에서 벗어나 차분한 밤 준비 루틴을 만들면 밤뿐만 아니라 낮의 삶까지 더 생기 있게 변화될 수 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수면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또 다른 수면적, 바로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와 카페인이다. 상상해보자.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집에 돌아와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기거나 커피 한 잔을 곁들여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 말이다. 겉보기엔 따뜻하고 안락한 순간이지만 속에서는 몸이 혼란에 빠진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누워있는 자세는 위장이 음식을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트림, 복부 팽만감, 역류성 위식도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과거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이 이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궤양이나 만성 소화불량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카페인 역시 수면의 적이다. 커피, 차, 탄산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은 수면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억제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훨씬 오래 지속된다. 오후 늦게 마신 라떼 한 잔이 당신의 잠을 밤늦게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만약 중간에 배가 고프다면 요거트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자.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는 오후 4시 이후로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대신 허브차나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하며 몸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습관들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피하고 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변화에 감사함을 표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바로 수면 환경이다. 방 안이 어지럽혀져 있고 거리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거나 스마트폰 화면의 파란빛이 어둠을 깨뜨리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모든 요소들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수면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수면 공간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면을 돕는 주연급 파트너다. 방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마음도 산만해지고 잡음이나 밝은 빛은 뇌를 혼란스럽게 한다. 특히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생체 리듬을 흐트린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하게 다가온다. 70세 이상의 경우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멜라토닌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빛이나 소음조차도 큰 방해물이 된다. 나쁜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기분, 기억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좌우한다. 만성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위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수면 환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침실을 단순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블랙아웃 커튼을 설치해 불필요한 빛을 막고 백색 소음기나 귀마개로 소음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침실 내 전자기기는 완전히 제거하거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나이트 모드 설정을 통해 블루라이트 노출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차분하고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면 뇌는 이곳은 쉬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당신의 수면 공간을 정돈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그것은 깊고 풍부한 휴식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그렇게 쌓인 좋은 수면은 당신을 더 생기 넘치고 활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결코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명한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소파가 따뜻한 포근함 뒤에 숨은 잠 못 이루는 이유. 소파는 피로에 찌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야말로 유혹 그 자체입니다. 부드러운 쿠션과 편안한 자세, 눕기만 해도 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이 매력적인 가구는 때론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몇 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은 서서히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규칙을 지키기만 해도 밤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취침일, 이 시간 전에는 소파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줄 활동들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종이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상 속 세상으로 빠져들며 현실의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잊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조용한 클래식이나 자연 소리를 배경 삼아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 역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수면 준비 상태로 몸을 유도합니다. 더 깊이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수면 전 루틴을 정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바꾸고 디지털 기기는 치우며 명확한 쉬는 시간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죠.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포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잠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수면의 질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수면적은 늦은 시간의 식사와 카페인입니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후엔 든든한 저녁이나 커피 한 잔이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습관들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에도 위장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매운 음식은 눕자마자 역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느려지는 대사 속도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낮이나 저녁에 마신 커피나 차는 뇌 속 수면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막아
몸은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카페인 대사 속도도 느려지므로 작은 양이라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마지막 식사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치고 배가 고프다면 요구르트나 바나나처럼 가볍고 진정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카페인 음료는 허브티나 디카페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재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공간, 밤새 반짝이는 전자기기의 불빛, 외부 소음은 모두 수면의 질을 해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생성량이 줄어들고 빛과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커튼, 백색 소음 기계 또는 귀마개 등을 활용해 방을 진정한 휴식의 성역으로 탈바꿈시켜보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 중단하고 필요시에는 블루라이트 필터 설정을 켜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와 활력 있는 아침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내일의 자신에게 더 깊은 수면과 에너지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 1. 잠들기 전 소파에서 일어나라 당신의 수면이 고마워할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한 후 소파에 푹 파묻히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늦게까지 소파에 머무르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날 아침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은 기분은 바로 이 지나친 휴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 주범은 다름 아닌 과도한 자극이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밤늦게까지 눈을 자극하면 뇌는 쉬자라는 신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소파 시간과 잠자리 시간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다. 최소 2시간 전에는 소파에서 벗어나 잠들 준비를 시작하자. 대신 책 한 권을 펼쳐보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뇌에 쉬는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 나아가 잠들기 전 루틴을 정립해보자. 조명을 어둡히고 전자기기와 단절된 시간을 가지며 마음 챙김 연습이나 심호흡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며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쉽게 잠들 수 있고 나이가 든 후에도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을 수 있게 도와준다. 습관 2. 잠들기 전 무거운 식사와 카페인은 멀리하라. 소화와 수면이 감사 인사할 것이다. 밤늦게 푸짐한 외식이나 디저트와 함께 마신 커피로 인해 뒤척여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습관들이 나이 들수록 수면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유는 이렇다. 잠들기 직전에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활동해야 하며 누워있는 자세는 위산 역류를 유발해 가슴 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와 소화기능이 둔해지므로 이러한 증상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숨은 적은 카페인이다. 커피, 차, 탄산음료, 초콜릿 속 카페인은 수면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을 억제한다. 젊은 시절엔 빠르게 분해되지만 나이가 들면 제거 속도가 느려져 오후에 마신 라떼라도 밤늦게까지 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수면 주기를 깨트리고 다음날 피로와 짜증,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 해결책은 역시 타이밍이다. 마지막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요구르트, 바나나, 아몬드처럼 마그네슘 함유 간식을 선택해보자. 그리고 카페인 섭취는 오후 2, 3시까지만으로 제한하고 저녁엔 허브티나 디카페인 차로 대체해보자.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화를 돕고 깊은 수면을 경험할 수 있다. 습관 3. 수면 환경을 장악하라.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하다. 방 안이 어지럽거나 거리에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 들어오는 상황에서 잠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 경험해 봤을 것이다. 사실 수면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수면의 질에 미친다. 혼란스러운 공간, 소음, 밝은 빛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고 잠드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전자기기 화면은 수면의 적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에게 지금은 낮이라고 오해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된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생성 자체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청색광까지 방해하면 수면의 질은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노화로 인해 빛과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므로
중장년층일수록 수면장애가 더욱 빈번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침실을 수면 성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물건을 정리하고 블랙아웃 커튼을 설치해 불필요한 빛을 차단하자. 전자기기 알림은 꺼두고 잠들기 전에는 일기쓰기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외부 소음이 걱정된다면 화이트 노이즈 기계나 귀마개도 좋은 선택이다. 이러한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깊고 어닝터럽티드한 잠을 통해 다음 날은 더 맑고 상쾌하게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좋은 수면 습관이 중요한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생기, 정신적 명료함, 전반적인 건강의 기반이다. 불규칙한 수면은 피로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인지 기능, 저하 등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수면의 질 관리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오늘부터 실천하자. 잠들기 전 소파에서 일찍 벗어나라. 저녁 식사와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하라.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 당신이 에너 충패하고 집중력 넘치며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보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구독도 잊지 말자. 함께 황금 같은 날들을 만들어가자. 달이 저녁 하늘에 높이 떠올라 실법빛 그림자를 클레어의 침실에 던졌다. 72살인 그녀는 이제 화원에서 보내던 활기찬 날들을 잃고 잠 못 이루는 밤과 싸우고 있었다. 속쓰림에 시달리며 늦은 밤, 텔레비전의 희미한 빛을 바라보곤 했던 클레어는 어느 잠 들지 못하는 새벽녘, 자신의 밤을 다시 쓰기로 결심한다. 소파 음모. 클레어의 저녁은 언제부턴가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다. 소파에 주저앉아 TV를 보는 것이 전부였다. 몸은 점점 뻣뻣해졌고 힙은 아팠으며 머릿속은 드라마 대사들로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종이 페이지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고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다. 글자들은 꿈속으로 사라져갔다. 종이가 진짜 베개가 될 줄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자정의 격투. 주방은 마치 자정의 식당처럼 변했다. 매운 음식의 잔반들과 맞서 싸우듯 그녀의 소화기관은 고통을 안겼다. 산통은 마치 오래된 원한처럼 타올랐다. 그러던 중 그녀는 시간의 마법을 알게 되었다. 저녁 식사는 이제 오후 7시에 끝났고 접시 위엔 구운 채소와 생강차가 자리하고 있었다. 바나나 막은 애슘의 보물창고는 그녀의 밤 구시 친구가 되었다. 내 위장은 야행성이 아니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카페인이라는 교활한 방해자. 카페인은 그녀의 오후 에스프레소 속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민트티로 바꾸었고 김이 올라오는 향기 속에서 차분한 각성 상태를 느꼈다. 이젠 자정에도 머릿속이 조용하겠어 라고 그녀는 선언했다. 안식처의 혁명. 클레어의 침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질러진 물건들은 사라지고 블랙아웃 커튼이 거리의 불빛을 막아섰다. 라벤더 디퓨저는 잠을 부르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전화기는 더 이상 침대 옆에 있지 않았고 부엌으로 물러났다. 여긴 파란빛 괴물들이 살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녀는 새롭게 산 시계 오래된 감성의 손으로 돌리는 제품을 두드렸다. 초대. 클레어의 밤은 이제 평온함으로 피어난다. 그녀는 여명이 붉게 물든 새벽을 맞으며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깨어난다. 잠이란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독서 모임에서 말했다. 피로와 쇠퇴에 대한 반항이지. 댓글에 글을 남기면 클레어의 수면혁명에 동참하거나 0을 남겨 소파 안무를 계속할 수도 있다. P.S. 클레어의 마지막 자정 간식은 바로 바나나 한 개와 오만과 편견의 한 장이었다. 이제 그녀는 제인 오스틴의 세상 속에서 꿈을 꾼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잠을 지배하라. 황금 연세를 위한 수면혁명. 습관 1. 소파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소파는 편안함 속에 숨은 수면의 적이다. 저녁 내내 기대에 앉아있다 보면 뇌는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잃어버린다. 이 습관을 깨자. 취침일. 2시간 전. 행동을 바꿔라. 스크린 대신 서사로, 넷플릭스 대신 책 한 장. 팟캐스트보다 조용한 피아노 음악, 짧은 명상이나 태그권으로 마음을 가라앉혀라. 일상에 의식을 더해라. 조명을 낮추고 라벤더 향초를 켜며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라. 마치 잠의 문 앞에 선 왕처럼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는 것이다. 습관 2. 저녁 식사는 밤 늦게 하지 말 것. 밤 8시에 스테이크를 먹는 건 수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는 느리게 움직이며 무거운 음식은 밤샘 각성을 부른다. 3시간 룰 실천하기. 마지막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마무리하자. 현명한 간식 선택. 취침 전 배고픔이 찾아오면 요거트, 아몬드, 바나나 같은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라. 이건 자연이 주는 진정제다. 카페인 경계령. 오후 2시 이후 커피는 절대 금물. 대신 카모마일 차나 허브티로 몸과 마음을 달래자. 습관 3. 잠을 위한 성역을 만들자. 침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몸과 영혼을 재충전시키는 사원이어야 한다. 빛 관리 필수.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누르므로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자. 소음 통제. 백색 소음기나 귀마개로 시끄러운 밤을 막아라. 고요함은 깊은 잠의 비결이다. 과학적 뒷받침.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는 줄어든다.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수면 리듬은 무너지고 만다. 왜 이것이 효과적인가? 느려진 대사에 맞춰라. 70대가 되면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에너지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 변화를 존중해야 한다. 산 리플럭스 예방. 식후 즉시 눕는 것은 위산 역류의 지름길. 몸의 중력과 호흡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수면 혁명. 지금 시작하자. 오후 7시 가벼운 저녁 식사, 구운 생선, 샐러드, 퀴노아 등. 오후 8시 허브차 한 잔, 일기 쓰기 혹은 부드러운 요가로 몸을 정리. 오후 9시 조명을 낮추고 라벤더 오일을 확산시킨 후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는다. 최종 결론.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회복과 활력을 결정하는 핵심 무기다. 이 습관들을 바꾸면 아침에는 활기찬 에너지와 맑은 정신이 함께할 것이다. 오늘 밤부터 행동하라. 당신의 선택지를 보여줘라. 댓글에 글을 남겨라. 오늘 밤 소파 대신 새로운 수면 루틴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이 글을 밤새명 친구와 공유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행동하라. 잠의 교양곡, 밤을 되찾는 혁명. 마르타는 늘 자신의 잠자리 루틴의 자부심을 느꼈다. 범죄 소설 한 권, 매운 수프 한 그릇, 그리고 TV 화면에서 번지는 푸른빛이 그녀만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72살이 되던 해 그녀의 몸은 조용히 저항하기 시작했다. 잠들기 힘든 밤, 꾸물거리는 속, 피로가 쌓인 아침. 친구 클라라가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왜 내 몸의 리듬과 싸우고 있어? 이 질문은 마르타에게 충격이었다. 자신이 믿던 습관들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소파의 은밀한 음모. 그녀의 가죽 소파는 어느새 적막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TV 앞에 누워 눈동자를 핥는 듯한 청색광 속에서 머릿속은 복잡한 줄거리와 시청각 자극으로 뒤엉켰다. 클라라는 제안했다. 침실보다 먼저 소파를 포기해. 처음엔 불편했지만 마르타는 스트레칭을 하며 바닥에 앉아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들었다. 마음도 몸도 차분히 가라앉으며 드디어 잠은 더 이상 멀지 않은 곳이 되었다. 야식의 함정? 마르타는 밤늦게 먹는 간식을 즐겼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위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맵고 무거운 음식은 명치를 태웠고 잠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클라라가 말했다. 네 위는 이제 밤샘 근무를 못해. 마르타는 저녁 시간을 앞당기고 대신 바나나나 요거트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바꿨다. 위장은 편안해졌고 잠도 깊어졌다. 소화의 불꽃은 이제 일찍 꺼지고 밤은 온전히 회복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 카페인의 환상. 오후 한 잔의 에스프레소는 언제나 그녀의 활력 보급원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 카페인은 더 오래 몸에 머물렀다. 마치 그림자처럼 밤까지 따라붙었다. 클라라의 처방은 간단했다. 정오 이후엔 디카페인으로. 마르타는 라벤더 티로 바꾸었고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던 피로감도 함께 사라졌다. 카페인 없는 밤은 더 깊고 고요했고 아침은 맑아졌다. 침실의 혁명. 마르타의 방은 정돈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도로등, 냉장고의 지속적인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수면의 적이었다. 클라라의 조언은 단호했다. 침실은 성역처럼 여겨라. 마르타는 물건을 정리하고 블랙아웃 커튼을 달고 방을 진정한 쉼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곳은 외부 소음과 빛을 차단한 보금자리였다. 생체 리듬은 다시 조율되기 시작했고 몸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기억해냈다. 쉬는 것에 대한 초대장. 마르타의 변화는 억압이 아닌 해방이었다. 혼란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새로운 리듬을 찾은 것이다. 그녀의 밤은 더 이상 깨어짐의 연속이 아니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평온한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흘러갔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늦은 시간의 패스트푸드, 화면의 유혹, 작게 시작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소파를 떠나세요. 머리를 비우고 몸을 풀어주세요. 가볍게 일찍 식사하세요. 소화에도 해질녘에 휴식을 주는 겁니다. 어둠을 정돈하세요. 침실을 진정한 휴식의 장소로 만드세요.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노화는 항복이 아니라 경청이다. 너의 몸은 이미 리듬을 알고 있다. 함께 쳐라. 당신의 밤은 어떻게 바뀔까요? 댓글에 당신의 수면혁명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깊은 잠으로 채워진 밤과 맑은 기운이 감도는 아침을 위해 잠을 방해하는 숨은 범인들 그리고 극복하는 법 노화를 우아하게 받아들이고 두뇌 기능을 유지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비결이 비싼 보충제나 유행식단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잠에 있을 수 있다면 믿겠는가? 불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 기능을 약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며 심장질환, 우울증, 심지어 위험한 낙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70대 이상에게 있어 고품질의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과 정신적 안정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잠자리 환경에 작은 변화만 줘도 수면의 질은 크게 향상된다. 이제 당신의 침실을 진정한 회복의 성체로 바꿔보자. 1단계, 분위기를 바꿔라. 조명을 낮추고 디지털 화면은 내려놔라.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존재한다. 이 시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강한 빛,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부드럽게 줄이며 몸에 쉬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자. SNS 스크롤이나 TV 시청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해보자. 이런 습관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친구 클라라가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왜 내 몸의 리듬과 싸우고 있어? 이 질문은 마르타에게 충격이었다. 자신이 믿던 습관들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소파의 은밀한 음모. 그녀의 가죽 소파는 어느새 적막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TV 앞에 누워 눈동자를 핥는 듯한 청색광 속에서 머릿속은 복잡한 줄거리와 시청각 자극으로 뒤엉켰다. 클라라는 제안했다. 침실보다 먼저 소파를 포기해. 처음엔 불편했지만 마르타는 스트레칭을 하며 바닥에 앉아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들었다. 마음도 몸도 차분히 가라앉으며 드디어 잠은 더 이상 멀지 않은 곳이 되었다. 야식의 함정? 마르타는 밤늦게 먹는 간식을 즐겼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위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맵고 무거운 음식은 명치를 태웠고 잠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클라라가 말했다. 네 위는 이제 밤샘 근무를 못해. 마르타는 저녁 시간을 앞당기고 대신 바나나나 요거트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바꿨다. 위장은 편안해졌고 잠도 깊어졌다. 소화의 불꽃은 이제 일찍 꺼지고 밤은 온전히 회복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 카페인의 환상. 오후 한 잔의 에스프레소는 언제나 그녀의 활력 보급원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 카페인은 더 오래 몸에 머물렀다. 마치 그림자처럼 밤까지 따라붙었다. 클라라의 처방은 간단했다. 정오 이후엔 디카페인으로. 마르타는 라벤더 티로 바꾸었고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던 피로감도 함께 사라졌다. 카페인 없는 밤은 더 깊고 고요했고 아침은 맑아졌다. 침실의 혁명. 마르타의 방은 정돈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도로등, 냉장고의 지속적인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수면의 적이었다. 클라라의 조언은 단호했다. 침실은 성역처럼 여겨라. 마르타는 물건을 정리하고 블랙아웃 커튼을 달고 방을 진정한 쉼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곳은 외부 소음과 빛을 차단한 보금자리였다. 생체 리듬은 다시 조율되기 시작했고 몸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기억해냈다. 쉬는 것에 대한 초대장. 마르타의 변화는 억압이 아닌 해방이었다. 그런데도 잠을 희생한다면 마치 방어벽을 해제해놓고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과 같다. 기억력, 저하, 심장질환, 우울증 같은 침입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70대 이상이라면 말이다. 잠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노화의 가장 강력한 적을 맞서는 방패이며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침실, 당신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성소. 75세 헬렌이라는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자신의 방을 평온의 요새로 바꿔버렸다. 더 이상 이부자리에서 뒤척이는 밤은 없었다. 섭씨 18도로 맞춘 시원한 공기, 달빛마저 막아주는 차광 커튼, 그리고 거리 소음을 완전히 삼켜버릴 듯한 화이트 노이즈 머신까지. 결과는 아침마다 10살 어린 자신을 만나게 되었고
체스 게임에서는 손주들을 제치는 승리를 맛보았다. 당신만의 4단계 수면혁명. 블루라이트 추방령 발동. 취침 1시간 전엔 디지털 장비를 내려놓자 넷플릭스 대신 종이책을, 인스타그램 대신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의 주연 배우. 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다. LOT의 체감 온도 조절 기술. 15, 18도 사이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자. 뜨끈한 온돌방 대신 시원한 동굴을 상상해보자. 온실, 일상에서의 의식, 잠자리로의 여정, 캐모마일 티 한 잔, 고양이처럼 스트레칭, 하루의 성공을 기록하는 일기. 헬렌의 비법은 바로 감사 리스트였다. 아침의 도디, 손주들의 웃음, 수도쿠 퍼즐 해결 같은 작은 행복들이다. 소음 제거 작전 개시, 귀마개, 화이트 노이즈 머신 혹은 중량이 있는 담요로 소음의 폭풍을 차단하자. 진정한 정적을 경험할 순간이다. 왜 효과일까? 과학으로 검증된 자신감. 질 좋은 수면은 치매 위험을 줄이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감정의 균형을 유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넘쳐난다. 즉각적인 수익률 보장. 더 나은 수면 이골, 낙상 위험 감소, 감기 이탈리아 갈비 안음, 생활 속 활력 증폭.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장. ADA 오늘 밤 오후 8시부터 조명을 어둡혀라. 핸드폰 대신 책 한 권을 펴보자. AD 이번 주 안에 차광 커튼 설치하기. 화이트 노이즈 머신 선물하기. EH 바로 지금 댓글에 글을 남겨라. 수면을 되찾기 위해 결심했다면 아니면 팁을 공유할 영을. PS 짧은 인생 잠결에 허비할 순 없다. 침실을 신전처럼 대하고 몸은 풍요로운 건강으로 보답할 것이다. 슈슈. 잠은 건강과 몸을 묶는 황금 사슬이다. 토마스 데커. 이제 당신 차례다. 그 사슬을 단단히 엮어라. 인생의 빛나는 순간들은 때때로 밤의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마치 별들이 어둠 속에서만 제 모습을 드러내듯이 말이에요. 72세의 마르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강인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일요일마다 가족을 모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삶은 늘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이 두려워졌어요. 잠들기 위해 몇 시간을 뒤척이고 새벽 3시면 항상 깨어나 거실 불빛 아래 망연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 결국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손목을 다쳤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자유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의사의 말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 건강을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그녀는 방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TV를 꺼버리고 전화기를 멀리 둡니다. 커튼은 완전한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꾸고 실내 온도는 65도 그루브 F로 조절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쉬도록 유도했죠. 백색 소음 기계가 조용한 고양이처럼 곁을 지키며 세상의 소음을 막아주었습니다. 변화는 마법 같았어요. 이전에는 천장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던 밤이 이제는 깊은 휴식의 여행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이 더 이상 피곤함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맑아졌으며 웃음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의 비결은 단지 차가운 침실이나 조용한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잠들기 1시간 전 집안의 불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바뀌고 뉴스 대신 수수께끼를 풀며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대신 라벤더 티 한 잔이 입술을 스치고 몸을 귀하게 대접하듯 스스로를 돌렸죠. 과학은 조용히 속삭이지만 마르타는 크게 외칩니다. 잠은 최고의 치유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염증이 몰래 침투하고 기억은 흐려지고 균형 감각마저 흔들립니다. 그러나 좋은 수면이 함께라면 그것은 마음과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잠의 마법은 무엇인가요? 완전한 어둠인가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깊은 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PS, 밤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9를 나만의 수면혁명을 만드시고 계시다면 0을 적어주세요. 함께 휴식을 무기로 삼아보아요.